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경험담이고, 공공님께서 경험담을 보내셨습니다. 경험담을 보내신 공공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험담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10년 정도 간호사로 일한 사람입니다. 제가 경험한 간호사라는 직업설 한번 보내봅니다. 대학은 서울에 이름되면 대부분 아실만한 대학이고, 처음에는 다니던 대학 부속병원, 큰 병원에서 1, 2년 정도 하고, 이후 작은 병원 다니면서 다른 직업 공부 시도했는데 잘 안 돼서 포기했습니다. 그러고 지방 소도시에서 나는 괜찮은 병원에서 근무하다 다시 처음 다닌 큰 병원에서 불러서 2년 정도 전담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2년 일했습니다. 이때 2년 계약으로 들어갔는데 상급자랑 싸워서 그만두고, 최근에는 국가에서 채용하는 코로나 전담 간호사 2년 정도 하면서 운동하고 놀다가 최근에 예전에 다니던 지방 도시병원 다시 취업해서 편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장점. 첫 번째, 사랑. 만나는 사람이 다 의사, 간호사, 기본 성실하고 정신상태 썩어 있으면 반년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기본 성실하고 자기관리는 기본 장착되어 있는 인간들이, 여기 병원 사람들이랑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비교하면 자기는 열심히 모아서 집도 사고 자기 하고 싶은 것도 성실하게 하는 비율 자체가 다르네요. 돈 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없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배울 것도 많습니다. 두 번째, 임금. 10년 전 첫 월급 다 떼고 260? 이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 매우 많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근무 5, 6일 정도. 3교대였고 지난달에는 세전 4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당직 엄청나게 할 때는 더 받기도 했었는데 그냥 만족합니다. 지금 일하는 병원에 초대형 병원 간호사들이 파견 오는데 이제 20대 초반의 친구들이 그래봐야 300이라고 한탄하는 거 보면 세상 참 모르는구나 싶네요. 세 번째, 기회. 그만두고 재취업, 그리고 늙어서 재취업. 매우 쉽습니다. 다만 그만둘수록 늙을수록 하는 일이나 임금의 퀄리티는 떨어지겠으나 언제든 취업은 됩니다. 추리닝 입고 가서 면접 봐도 내일 와서 일하라고 하는 병원 지천에 깔렸습니다. 그냥 사이트에 이름만 올려도 하루에 몇 통씩 전화 옵니다. 대형 병원에서 사학연금 채우시고 나와서 동네 작은 병원에서 사학연금 플러스 월급해서 받아먹는 아줌마들 은근히 많음. 단점. 첫 번째, 인간. 환자들이 이상한 건 이해하는데 병원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로 정신줄 살짝 나와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밖에서 만나면 그냥 괜찮은 사람들인데 스트레스 아래 있다 보니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랑 일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큰 병원에서는 도망 나왔네요.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성격 버리고 살도 엄청 쪄서 요즘 운동 열심히 하면서 정신 회복 중. 두 번째, 대학. 4년 대학 무조건 다녀야 합니다. 저는 한 학기 400 정도 내면서 4년 다녔습니다. 대학 갈 거면 이렇게 졸업하고 돈 버는 학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근무 강도. 대형 병원 3교대 해보면 몸이 녹는 게 느껴집니다. 이거 40대, 50대까지는 절대 못 버팁니다. 사실상 40대 넘어가면 병원에서도 슬쩍 시험 부서로 보내주는데 15년 내지 20년 이상 버텨야 편한 곳으로 보내주는 건데 그때는 정신 차리기 힘들죠. 저는 못 버텨서 나왔습니다. 뭐 이 정도네요. 주절주절 쓰다 보니 너무 긴 것 같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남자분이시죠? 남자분인데 간호사를 10년 동안 일하셨네요. 보통 이 간호사라는 직업, 영어로 너스죠, 너스. 이 너스란 직업이 약간 여자들만의 직업으로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난 묻고 싶은 게 많아요. 보통 간호과 가면 대표적인 역처학과거든요. 유아교육과랑 더불어서. 그런데 이 간호학과가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체대를 능가할 정도 똥구이가 심한 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본 것도 있고. 특히 축제 때, 그때 되면 거의 기쁨조예요, 기쁨조. 약간 사이비 집단 같아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물론 선후배의 관계가 뭐 중요하긴 하지만 좀 간혹간 유독 심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게 있는 건지. 물론 님은 10년 전에 졸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다르겠지만 10년 전이면 또 풍기가 있었겠네, 어떻게 보면. 예, 간호학과가 이게 유명하잖아요. 예, 뭐 특정 대학만 유명한 게 아니라 간호학과는 웬만한 대학교면 다 있어요. 전문대 거의 다 있기 때문에. 근데 나도 뭐 전문대 출신이긴 하지만 간호학과를 봤단 말이야. 보면 축제 때 보면 뭔가 좀 불쌍해요. 왜냐하면 간호학과 저 예전에 그 축제 때 봤는데 그 빨간색 그 꽈티 같은 거 입어가지고 마스크 쓰고요. 마스크 쓰고 빨간 모자 쓰고 그래서 입구에서도 티가 나요. 빨간색을 입다 보니까 뭉쳐 있다 보니까 뭐 플랜카드 만들어가지고 음원 문구 만들고 막 율동하고. 예. 아 근데 그거를 아침부터 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 동작 틀리잖아. 그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예. 동작 틀리면 누가 끌고 가서 모드끄댕이 막 땡기고 막 뭘 하는 거야. 내가 그걸 봤었거든. 여자들이. 예. 너 때문에 지금 왜 생고생이냐면서 그걸 봤었거든요. 은연중에. 아, 그래서 뭐 저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 저게 뭐 환자 살리고 하는 거 무슨 상관 있는 거지? 나중에 혹시나 졸업하면 안 볼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근데 보통 남자 입장에서 간호학과 나오면 장점 있습니까? 가장 장점은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연애하기 좋다 뭐 그런 건 아닐까? 보통 남자들한테 못 건드려. 왜냐 남자들은 왠지 맞을 것 같아가지고. 아, 잘못하면요? 100명한테 쓰레기라고요? 아, 왜 쓰레기죠? 아니, 뭐, 여자한테 나쁜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서로 만나가지고, 뭐, 헤어지고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왜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나 그게 이해가 안 되네. 여초학과라 그런가?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니, 뭐, 같은 과 사귀다가, 뭐, 서로 마음에 안 맞아 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실수할 게 뭐가 있어? 실수할 게. 야, 특이하네요. 음, 뭐 아무튼 뭐, 정상적인 학과는 아닌 것 같아. 일반적인 학과는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간호장교, 남자분들도 간호장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나? 군대는 사병 나오셨죠, 사병. 근데 남자분들도 간호장교 가려면 갈 수 있지 않나요? 그게 여군들만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여군들만 갈 수 있나? 나 궁금한 게 그거였어, 항상. 왜 간호장교 있잖아요, 간호학과 나오면. 간호장교가 편해요. 말이 간호사지, 하는 게 없어. 네, 하는 게 없어. 이게 왜냐하면 병원에서 열악하잖아요. 일반 대학병원처럼 뭐 빡빡하지도 않고, 약도 얼마 없잖아요. 군의관들 빨간 약 발라주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돼. 아, 진짜 가라고 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깜냥님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재밌었습니다. 서울대 이름만 대면 아실만한 대학이고, 대학 부소평, 큰 병원 가셨구나. 여러분, 대학병원이 간호학과 나오면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성적 순으로 가요, 성적 순으로. 맞죠? 예. 성적이 못해도 한 3.5는 넘어야 될걸? 좀 대학병원 좋은 데 가려면. 근데 대학병원이 진짜 힘든가 보네요. 힘든가 보네. 대학병원이. 그리고 나 가장 궁금한 게 대학병원에서 그 퇴엄이라는 거 겪어보셨습니까? 퇴엄을 겪어봤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1년, 2년 하고 나온 이유가 아마 그 이유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대충 해서 갔다고요? 아, 구속병원이라고. 근데 구속병이라 하더라도
병원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예.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님이 하면 궁금한 게 있어. 보통 제가 알기로는 간호사가, 대학병원 간호사가 이제 퇴사율이 3년 안에 퇴사할 확률이 한 60% 넘어요. 아니, 거의 70% 가까이 됩니다. 근데 버티는 사람 버티죠. 버티시는 분들. 근데 보통은 결혼하면 다 그만두더라고요. 네, 결혼하면. 보통 결혼할 때까지만 버티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까지 다니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까지 다닐 만한 직장은 아니잖아요. 돈은 많이 주지만. 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뭐냐 하면, 보통 대학병원에서 못 버티고 그만두면 다시 대학병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난 그게 제일 궁금해. 내가 대학병원으로 처음에 입사를 했어요. 어, 입사를 했는데, 그, 내가 좀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 나왔어. 그래서 뭐 좀 작은 병원 갔어요. 작은 병원 갔는데 다시 대학병원 갈 수 있습니까? 보통 못 가지 않나요, 이거?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병원 정도는 갈 수 있잖아요. 예. 아, 그렇죠. 음. 그리고 여기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이때 2년 계약으로 들어갔는데 상급장 싸웠다는데, 뭐 때문에 싸운 거예요, 이거?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 상급자는 왠지 여자분인 것 같습니다. 선임 간호사인 것 같아. 선임 간호사. 예. 왠지 나이는 님보다 어릴 거나, 뭐 동갑내기거나, 아니면 약간 많거나. 아, 상급자 교수였다고요? 아저씨라고요? 아, 진짜로? 아우, 음. 자, 장점이, 간호사, 의사 간호사, 성실하고 정신상태가 있어 반년 이상 버티기 힘들다. 열심히 모아서 집 사고 자기 하고 싶은 것도 성실하게 한 비율 자체가 다르다. 그리고 간호사분들이 얻어먹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지. 그러니까 일반 여자분하고 다른 게 그래도 이분들이 돈은 많이 벌기 때문에 대학병원이면 어지간한 남자 직장보다 많이 벌어요. 많이 벌기 때문에 누구한테 얻어먹고 하진 않습니다. 사달라고 조르진 않아요. 네. 이건 집중님이 아시겠네요. 여자분도 또 돈을 좀 벌면 막 남자한테 막 이렇게 해달라 조르진 않아요. 네. 비싼 거. 그리고 간호사분들이 무슨 일반 뭐 해장국지 이런 거 안 갑니다. 비싼 거 먹습니다. 나름. 그 말은 인정 못 하겠는데요. 결혼하고 싶으시면 진짜 간호사 잘하세요. 정신 올바른 사람 진짜 많다고요. 겉으로는 올바르지만 올바르지 않은 분들 많던데요. 약간 사페를 탑재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 태움이라는 것을 결혼 간호사 그러니까 결혼할 때까지 간호사 다녔다는 건 간호사 짬밥이 못해도 4년 5년 좀 지났다는 분이고 4년 5년까지 붙었다는 그 태움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밑에 간호사들도 잘 조진다는 소리 아닙니까? 올바른 사람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오히려 간호사를 거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래도 님은 좋은 여자 동료 간호사들이 좀 봤나 보다 그래도. 왜냐하면 이런 얘기 없네요. 뭐 보면 난 그런 얘기 많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경험담이다 보니까 내가 정말 뭐
뭐 여자 간호사 좀 짜증나서 진짜 뭐 진짜 뒤통수 세게 때리고 싶다 뭐 이런 얘기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요. 남자라서 그런가? 예. 그리고 간호사들이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 이게 확실하진 않는데 대학병원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남친한테 뭔가 있잖아요. 그런 거 요구하는 게 많아요. 제가 뭐 얘기 들은 건 아니고 아마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보통 대학병원 간호사 다니면 일반 남자분은 잘 안 사귀어요. 예. 눈이 좀 높아요. 물론 정말 사귀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남자가 정말 잘생겼다거나 여자 꽂혔다거나 둘 중에 하나고 일반적인 건 잘 없고 그리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얘기하면 간호사분들이 보통 일반 스포츠웨어는 잘 안 입습니다. 스포츠 브랜드 뭐 아까 제가 저번에 얘기한 뭐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이런 거 병원에 입고 오면 정말 수준 낮은 사람으로 예. 그리고 병원 같은 데 왔는데 차가 막 그 뭐야 그 차가 모닝이에요. 그러면 이거 누가 번호 앞에서 이거 타고 다닌다 하면 어떡하려고 막 이렇게. 예. 막 그런 경우 있어요. 260, 300.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는 대학병원도 연봉이 얼마 받는지 이제 다 나오다 보니까 300이라고 한탄하는 건 뭐 대학병원은 그 정도 나오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이거 일이 힘들잖아요. 일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만두고 재취업, 늙어서 재취업, 매업이 쉽다. 근데 웃긴 게 보통 여자분들이 퇴원 때문에 나오면 다시는 안 하더라고요. 다시는 안 해요. 다시 하는 사람이 있는데 퇴원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나오신 분들은 다는 일 하더라고요. 아니면 한참 지나서 한다거나. 뭐 이제 그만두고 재취업 이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막 그런 거 있잖아. 보통 이제 그 대학병원 취업했다가 정말 그 진절머리 나가지고 할 만큼 했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 해서 나오신 분들은 안 하더라고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의료 사고 때문에 뭐 이렇게 좀 트라우마 때문에 못 나오신 분도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간호사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보통 간호사로 뭔가 이제 대학병까지 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경력 채워가지고 뭐 하냐 하면 님도 아실 거예요. 보통 이제 간호직 공무원 아니면 이제 임용고시 보훈교사 아니면 심평원 이 세 가지 루트가 있잖아요. 보통 여자 간호사들이 이런 쪽으로 많이 빠지더라고. 경력 어떻게 채워가지고 그쪽으로 빠지려고. 보통 제일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보험교사. 네, 보험교사. 양호 선생님. 우리가 알고 있는 양호 선생님. 사학연금. 좋지. 정주를 놔버린 사람이 많다. 밖에 만나면 괜찮은 사람들인데. 근데 여기 사람이 장점이라고 했는데 이 장점에 대해서 공감 못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간호사들. 사람이 장점이다. 이거는 단점으로 내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 업무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두는 거 막 그러지는 않아요. 병원 업무 하다 보면 느는 거잖아, 이게. 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래도 님이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야. 님이 그래도 이런 걸 못 느낀 이유가 남자기 때문이야. 남자기 때문에. 이게 태움이 남자 간호사한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자 간호사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보통 태움이 일어나는 데가 남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여자 화장실, 여자 휴게실, 여자 탈의실 못 들어가잖아요. 님은. 그런 데서 제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들끼리 있는 곳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예. 참교육 당할까 못 건드는 참교육 당할까봐. 이게 그런 거예요. 태움이 일어나는 데가 보통 약 조제실, 뭐 조제실에 남녀 출입이 가능한데 그렇다 치더라도 남녀 탈의실 그리고 여자 휴게실, 여자 화장실 이런 데는 우리가 남자분들이 갈 수가 없잖아요. 갔다가 문제 생기잖아. 네, 그런 데서 일어난다고. 은밀한 데서. 이거 증거도 폭착하게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자분들은 일꾼이잖아. 간호사분들이. 네, 일꾼이란 말이에요. 또 남자분들이 힘쓰는 것도 좀 해야 된단 말이야. 뭐 환자 같은 거 이제 왜 그 병원 침대에 옮기거나 할 때 완력을 써야 되잖아요. 여자는 그거 못 하거든요. 신체적인 차이 때문에. 그리고 환자가 반항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제압이 가능하잖아요. 정말 힘이 센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런 것 때문에 덜한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네. 상대적인 건데. 근데 대학병원이 힘들긴 힘든가 보네. 3교 되면. 힘들긴 힘든가 보네요. 이게 대학병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지 3교대랑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약간 랜덤이더라고. 대학도. 오늘 사연 많이 보내네요. 그냥 개인적이게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보냅니다. 이영현님 감사합니다. 이게 대학병원이 3교대 그거잖아요. 데이, 이브닝, 나이트 요 세 개거든요. 데이, 이브닝, 나이트. 근데 이게 뭐 일주일 뭐 데이, 일주일 이브닝, 일주일 이게 아니라 월요일은 데이였다가 화요일은 나이트였다가 그리고 수요일 하루 쉬고 목요일 날은 또 이브닝이었다가 약간 랜덤이야 이게. 중구난방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 시차 정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이게 일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간호사분들 스케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생산직하고 달라. 생산직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제 육군 이후잖아. 육군 이후면 6일 할 때 보통 이제 오전 오후 야간 있죠. 그러면 일주일이 이제 오전. 두 번째 로테이션 돌 때는 오후. 세 번째 로테이션 돌 때는 야간. 다시 이제 오전으로 돌아. 이게 무한루트거든요. 그래서 간호사분들은 이게 좀 약간 중구난방이에요. 네, 중구난방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간호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몸이 상한 이유가 좀 약을 많이 취급을 합니다. 약을. 네. 그리고 신체적으로 좋지 않은 약도 많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것 때문에도 몸이 안 좋은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 님도 아시겠지 병원 가보면 약 조제실 가면 크게 그 약 냄새가 있어요. 그 독한 냄새. 머리가 어지러지합니다. 여러분들 대학병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학병원 가보면 왜 간호사 러스 스테이션이라고 간호사들 대기하는 데 있잖아요. 그 약간 건물 지나가면 약 냄새가 순간적으로 굉장히 머리 찌르듯이 아플 정도로 진동을 해.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병실보다 더 심해요. 병실보다. 특히 내가 기억나는 게 저 대구에 저 계명대 동산병원 있죠. 그 대학병원이잖아. 그 굉장히 그 건물이 진짜 낡거든요. 100년 넘은 건물이잖아. 거기는 진짜 심해요. 거기는 코 막고 가야 돼. 예. 네.
그 냄새를 매일같이 맡는단 말이에요. 간호사분들은. 왜냐면 약을 조제하려면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리고 병원에 취급하는 약이 굉장히 독해요. 예, 독해. 링겔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취급한 약이 종류도 많고 굉장히 손에 닿으면 피부에도 안 좋고 냄새도 안 좋고 그리고 병원 약이 아시겠지만 마약 성분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약 중에 뭔가 진통제나 통증을 완화시킨다거나 뭔가 정신이 맑아지게 하는 약들은 마약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이라 부르죠. 특히 진통제나 마취제는 마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독한 마약이. 항암제도 마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마약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마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뇌에서 전달이 안 되니까.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감기약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있잖아요. 타미플루? 그 독감 먹을 때 그 약도 마약 성분이야. 뒤통약도 마약 성분 다 들어가 있어요. 타이레놀도 마약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과다 복용하면 위험하다고. 그래서 병원에 취급한 약이 굉장히 독성이 강해요. 굉장히 강해. 그래서 그런 약들을 매일같이 주입하면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굉장히 아프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밥 있잖아요. 밥을 먹을 때 교대로 먹죠. 밥 타임이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때 점심시간 여유있게 가지면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돌아가면서 그 바톤 터치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네, 시간이 빡빡해요. 밥 먹고 좀 뭐 커피도 마시고 좀 여기 좀 눈도 좀 붙이고 그런 시간 없습니다. 일만 해야 되죠.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밥 먹을 때 시간 조금만 더 오래 세워도 왜 이렇게 밥을 늦게 먹냐고, 기다리는 사람 입장 생각 안 하냐고 막 그런 말 나온다니까. 그렇다고 밥을 안 먹을 수도 없고. 힘들긴 힘든가 보네. 돈을 괜히 많이 받는 게 아닌가 보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대다수는 이런 것도 힘들어가지고 그만두는데 보통 그런 분이 있어요. 수간호사까지 가려고 하는 분들이 수간호사. 간호사의 이제 끝판왕이죠. 네. 아까 말씀하신 뭐 결혼하신 독한 분들. 그분들이 노리는 자리가 있어요. 이게 건강이 나빠지는 게 그런 거예요. 독한 약 맡으면서 불규칙한 교대 근무 많이 하고 화장실 마음대로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예. 특히 여자들이 이런 일 하면 안 좋은 게 그런 거예요. 여자분들이 생리를 해야 되는데 생리가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임신 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죠, 이게. 뭐 그래서 좀 버티기 힘들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본인은 일단 결론적으로 나는 간호사 일하는 거 만족한다. 어, 만족하는데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싶지는 않다. 예,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뭐 만족하시면 됐죠, 뭐 본인이. 본인이 뭐 좋아하고. 음.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마지막으로 남자 입장에서 간호사라는 직업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남자분이 간호 쪽으로 이제 뭐 진로를 이제 생각한다고 했을 때 남자 간호사가 많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세요? 아니면 남자들 일하긴 별로다 이런 입장이에요? 난 그게 제일 궁금해. 왜냐면 아직까지 몇 명 없으니까 남자 간호사가.
그것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한테. 공부하고 공직 가고 이런 곳으로. 근데 문제는 안타까운 그런 거예요. 후자보다 전자가 많다는 거. 보통은 간호사라는 직업이 그래요. 대다수가 그만둔 이유가 그런 거지. 뭔가 환자를 살리고 내가 뭔가 좀 남을 위해 뭔가 돕고 이런 것에 뭔가 기쁨을 느끼고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이 직업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런 거지. 수요가 많으니까. 아니, 공급이 많으니까. 그 대학병원 가면 돈 많이 버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지 사실. 근데 그런 목적으로 하면 비추라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계통에서 오랫동안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 남자 간호사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큰 병원 같은 경우는 남자 간호사들 좀 많이 수요가 있어야 된다고 많은 하거든요. 아무래도 쓰임새가 많다 보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세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